순자님이 내표 받았어요. 순자님 내표 받은 거는 순자님이 아무래도 밝고 과하지 않고 날라리 같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자님이 이렇게 내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씬하고 그냥 얼굴만 나올 때는 몰랐는데 순자님이 서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이게 보여지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막 날라리 같을 것 같고 막 드셀 것 같고 막 욕할 것 같고 담배 필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의 그런 뭔가 세 보이는 여자분이 아니라 되게 좀 착해 보이고 참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이런 느낌의 여자 출연자가 순자님이셔가지고 그래서 순자님이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님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대요. 아마 나이가 30대 초반이겠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할머니하고 아주 가깝고 가족애가 아주 끈끈한 외갓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튼 순자님이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한 정이 나이를 먹을수록 좀 이렇게 멀어지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순자님은 할머니를 엄청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빨리 결혼해야지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거일 수 있다. 외할머니가 진정 바라는 거는 나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손녀가 행복한 게 외할머니가 바라시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순자님은 외할머니가 그래도 살아계실 때 좀 내가 결혼해가지고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좀 순자님이 좀 그런 부분이 순자님이 나쁘다기보다 너무 조급하게 판단해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냉정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리뷰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 너무 이제 우리 가족들이 끈끈하다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좋은 사이를 데려간다. 우리 가족들의 이 그룹에 좋은 남자를 소속이 된다. 이거를 되게 나쁘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족끼리 끈끈하다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질 않는데 순자님이 너무 밝고 좋아 보이시는데 이게 좀 끈끈하고 이러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남자분들이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방송에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순자씨가 내표를 받았는데 남자 출연자 영수, 영철, 상철, 광수 이 4명한테 선택받았는데 순자님이 이렇게 첫인상에서 인기 많으셨던 거는 순자님 자체가 되게 하얘요. 하얗고 긴 생머리에 밝고 느씬하고 키가 과하게 크지 않아요. 비율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님이 막 못된 심술스러운 그런 게 별로 없잖아. 얼굴 인상 자체가 드세 보이고 세 보이고 싸나워 보이고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 순자님이 또 되게 뭔가 배두나 같은 느낌? 약간 묘하면서도 사람이 막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남자분들이 봤을 때는 신비스럽다 그런 느낌도 있고 웃는 것도 못생겨 보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순자님이 좀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첫인상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막 외모가 엄청 이뻐가지고 선택을 받았다기보다도 순자님 자체가 분위기? 아우라? 그거 자체가 남자분들이 알고 싶고 뭔가 좀 신비롭고 막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순자님을 이렇게 남자분들이 4명이나 선택한 것 같습니다. 7의 여자가 뭐냐면은 7점짜리 여자가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자님은 7의 여자라는 생각 안 들어요. 순자님은 한 8, 9? 늘씬하시고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매력 있으시고 그러니까 좀 뭔가 애매한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못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한 적당히 7점짜리 여자들이 남자들이 만나기가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다 그런 거예요. 7의 여자라는 게 너무 9점 10점짜리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가가기엔 벽을 느껴가지고 인기가 없고 7점 이하인 여자들은 남자들이 여자로 안 봐가지고 인기가 없는데 7점부터는 남자들이 내가 다가가기에도 뭔가 편할 것 같고 외모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의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자님 남사친 많으신 분 VM님께서 공대 나왔으니까 남사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대 남사친은 신경 꺼도 돼요. 아니요. 싫어요. 안 돼.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나 공대 나왔으니까 내 남사친들 남자로 안 봐도 된다. 신경 꺼도 된다. 믿으면 안 됩니다. 뒤통수 맞습니다. 순자씨를 못 믿는 게 아니야. 그 주변에 있는 남자애들을 못 믿는 거지. 많은 여자분들이 왜 남사친 신경 써? 내가 허튼 짓 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뭐 오해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데 남자분들은 여자친구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수컷들을 못 믿는 거지. 그게 짜증나는 거고. 그리고 공대 언제 졸업했는데 지금 34살인데 아직도 남사친이 그렇게 많아. 장난해요? 아직도 대학생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지금 순자님 나이는 34살이고 어떤 회사에 교육 담당을 하고 있대요. 회사 교육 담당. 뜨개질이 취미고 가방이나 이런 것들 본인이 전부 만든 거라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90세신데 손주들이 결혼한 거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님 본인은 다툴 때 빠르게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각할 시간 갖자고 하면은 집에서 미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의 특징이에요. 지 감정을 못 참아. 왜냐면 주변에서 남자들이 다 그냥 공주님 대해주고 다 이해
얘기해주고 넘어가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를 못 참는 거 아니야.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 특징이 이렇다니까. 생각할 시간을 가져고 하는데 왜 미쳐. 지금 남자친구랑 얘기하면은 남자친구는 순자님하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미칠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우리 잠깐 떨어져 있다가 화 좀 가라앉고 얘기하자고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데, 순자님은 그러면은 미친다고 하잖아요. 이 남사친들이 많아서 이렇다고. 그리고 남사친들 많으면은 남자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역겨워하고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순자님처럼 남사친들 많으면은 물론 순자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 남자친구랑 싸우고 남사친들하고 고민 상담한다고. 남사친들하고 그거를 아주 남자분들은 역겨워합니다. 믿고 거른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결혼 정년기인데 여러분, 이성 친구 있으면은 이거 상당히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공대니 뭐 자기가 일한 게 뭐 뭐니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남사친이랑.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34인데 공대 나왔으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성 친구 있으신 분들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아주 정말 아주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순자님은 공대 나와서 이성 친구가 많대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솔로 이번에 남자 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결혼 정력이 남자분들이 얼마나 다 너구리인데 일단은 티 안 나게 뭐 남사친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좀 약간 많이 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자님은 남초 회사라서 그래서 남사친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남초 회사면 다 남사친이 많고 공대 나오면 다 주변에 남사친밖에 없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순자님이 저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할머니가 90세셔서 손주도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체라기보다도 내 가족, 우리 그 할머니가 더 주체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역시도 저는 순자님의 자기소개가 별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남사친 얘기를 한 김에 조금만 더 하자면은, 순자님이 못생기고 이성적 매력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전혀 순자님한테 관심도 없고 관심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이유가 없지. 근데 순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매력이 있잖아요. 늘씬하시고 얼굴도 미인상이시고 이렇게 매력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괜찮으니까 남사친들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는 되게 이기적인 얘기인 거죠. 남사친 여사친 얘기 나오면 입에 거품부터 무는데, 남사친 여사친이 많은 게 오히려 남녀간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타케님은 이러는 게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개소리라고 생각. 개소리. 엄청난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나랑 안 맞아. 여러분, 공산주의나 독재도 개소리로 포장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요. 어리대야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결혼 전용기 때 그러면 안 되지. 저는 남사친 여사친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인간이라는 증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사친 여사친 많은 분들 종특. 걱정하지 마. 너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야. 왜 이해를 못해?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너 그렇게 자신 없어? 이거 아무 사이 아니야. 남자로도 안 보여. 여자로 전혀 안 보여. 괜히 걱정하는 거야. 네가 이성 친구가 없어가지고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런 개 같은 소리 하는데 아주 그냥 진짜 알겠으니까 닥치고 꺼져. 이런 마인드예요 저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남자분들이 결혼 정년기 남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순자님이 자기소개 때 남사친이 많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 이거 되게 마이너스일 거예요. 남자분들한테 4표나 받았잖아요. 몰표. 이 표 거의 다 사라질 겁니다. 남자분들이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순자님처럼 남사친 많은 여자분을 그렇게 막 계속 고를 이유가 없어요. 남사친하고 자주 시간을 보내도 되냐고 하던데, 뭐 시간을 보내는 거야. 뭐 물론 여러분들 남사친이 뭐 불법도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꺼지라는 거지. 알았어, 시간 보내, 꺼져. 엮이지 말자. 여러분, 이 남사친은 여자분들이 남사친이 있어서가 문제라기보다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결혼 정년기인데 뭐 여사친이 많다? 믿고 걸으면 돼요. 뭐 그냥 볼 것도 없어.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그리고 저는 연애를 하거나 그럴 때도, 연애하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남사친들이 많고 그런 거는 그만큼 연애하고 있는 그 상대방한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사친들한테 발을 걸치면서 술 처먹을 때 남사친하고 술 처먹고, 고민상담도 남사친한테 고민상담 받고, 코너 가거나 뭐 노래방 할 때도 남사친들하고 쳐가고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해요. 정말 여자분들이 아무리 남사친들이 있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를 딱 만난다면은 그 남자 신경 쓰이게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남자 놓치기가 싫어, 너무나도 괜찮은 남자 만났어, 그러면 남사친 쳐 만나겠어요? 정말 결혼 전형의 여자라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 남자 만났어, 그러면 남사친도 안 만나지. 그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결혼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남자 만났는데 남사친들 그 별것 아닌 애들 때문에 걔네들 만나느라고 손절당해봐.
얼마나 인생의 낭비고 손해야. 남사친들 걔네가 뭐라고. 남사친들이 결혼하면은 뭐 지들 챙겨줄 것 같아?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 남자들이 그냥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얘 봐라 하면서 이제 두고 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버립니다. 여자분이 정말 생각이 있다면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남자 만났어. 그러면 남사친들 만나지 않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남사친이 많아서 남사친들하고 뭐 따로도 만나고 시간을 보내. 그러면은 그만큼 그 남자한테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남자한테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갖다 그냥 치워야 돼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그런 여자 만나봤자 가스라이팅이나 다는 거예요. 너보다 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나 못 믿냐 이딴 식의. 상철씨 어깨 봤어요? 와, 성철님 깔끔한데 직업도 좋고 몸도 와. 보통 남자가 봤을 때 멋있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별로 매력이 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 상철님은 남자가 봐도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여자분들이 막 이쁘다 괜찮다 하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봤을 때는 별로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25기 상철님은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 25기 상철님은 맞아. 여사친까지 없는 것까지 각벽이야. 여사친 없는 거. 서울 중구에서 살고 있고 근무지도 서울 중구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맞나요? 상철님의 직장이?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가지고 제캐리님의 채팅을 갖고 올게요. SK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600명 뽑는다면은 문과는 2~3명 뽑는다. 보통 SK 하이닉스는 이과만 뽑는데 문과는 아주 소수만 뽑는데요. 근데 거기서 상철님 합격을 한 거고 MBA까지 회사에서 보내줄 정도면은 대박이다. 지금 부서도 반도체 쪽 기획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부서까지도 너무 좋아서 뭐 이 정도면은 의사 부럽지 않은 스펙이라고 합니다. 아, 훌륭해. 이게 또 사람이 반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좋아하거든요. 외모도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외모도 상철님이 훌륭하시죠. 이 정도면 남자답고 나이도 딱 좋아. 35살 완전 결혼 정년기. 그리고 상철님이 완전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한 새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어릴 때 이런저런 경험들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해보셨더라고. 맨날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도 저는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에 상철님 같이 이런 분이 왜 연애를 못하고 여자친구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채팅도 있는데 집, 헬스장, 독서실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만날 만한 기회가 없었대요.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니까 직장에서도 상철씨를 알아봐가지고 MBA도 보내주고 한 거 아닐까요? 상철씨가 너무 괜찮으시니까 성실해가지고 너무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여사친도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상철님이 이렇게 돈도 잘 벌어 능력도 좋아 직장도 좋아 키도 커 피지컬 좋아 인상도 반듯하고 깔끔해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돈이 있다 보니까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분들도 이 남자 피지컬 좋고 직장 좋고 하니까 이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유혹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상철님은 그런 거조차도 이제 여사친을 두지도 않았다는 거죠. 되게 반듯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지 뭐. 상철님 돈 잘 버냐고요? SK 하이닉스면은 한 2억 정도 벌지 않을까? 1억은 확실히 넘게 버실 것 같고 거의 한 2억 정도 버시지 않을까? 돈 잘 벌어요 여러분. 1.5억이에요. 확실한 거는 연봉 1억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상철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가 여사친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순자님이 남사친이 많으면은 어떡하냐는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철님이 나는 상관없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은 순자님은 남사친이 많으니까 상철님이 마음에 드는데 상철님은 여사친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남사친이 많은 나를 이해를 못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질문을 한 겁니다. 어쨌든 상철님은 내 여자친구가 이성친구가 많아도 상관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철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립서비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자님이 사랑이 몇 순이냐 질문한 거에도 자기가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사랑이 1순위라고 했거든요. 저는 상철님이 오히려 상철님의 스펙이나 이런 분위기나 느낌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이번에 그냥 커플이 안 되고 나는 솔로 밖에서 만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봐. 너무 괜찮으셔. 오랜만에 이렇게 육각형 남자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철님이 이번에 커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남자 출연자분들이 나오면 이분들이 커플이 되든 말든 결혼을 하든 말든 알 바가 아니었는데 상철님은 이번에 커플이 안 됐으면 좋겠어. 이번에 남자 출연자분들이 다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다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능력적으로 너무 좋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해. 여러분들하고 제가 봤을 때 괜찮으면은 당사자들이 봤을 때도 괜찮은 거야. 이번에 상철님이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내가 여자였어도 상철님 선택했을 것 같아. 그래서 상철님을 두고
두고 여자분들 3명에서 엄청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그게 이번 기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상철씨를 좋아하는 여자분들 3명, 순자, 영수, 영자. 그리고 오늘 순자님하고 상철님하고 데이트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자님이 이게 1대1 대화할 때 보니까 그 여성미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순자님이 첫인상 때는 말을 많이 안 할 때는 너무 여성스러우시고 또 여자여자하게 입으셔가지고 밝아보고 매력이 있었는데 막상 1대1 대화할 때 보면은 털털하고 확실히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 특징이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남자같이 얘기하더라고. 상철씨가 약간 주저하면서 연애를 일주일에 몇 번 하냐고 물어봤을 때 있잖아요. 연애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게 괜찮냐고. 그러니까 상철씨가 약간 눈치를 봤단 말이죠.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그냥 기다리거나 왜 이렇게 뭐 부끄러워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은데 순자님은 세게 얘기하더라고. 뭘 그렇게 눈치 보냐고. 하여튼 그래서 순자님이 그렇게 좀 강하고 센 모습들이 오늘 나왔던 것 같아요. 상철님하고 1대1 대화에서. 영숙님 그 친구하고 짜장면 먹을 때 대화할 때 보면은 털털하시더라고. 영자님도 보면 털털하고. 영자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자씨는 너무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의상부터가 좀 마이너스지 않았나. 좀 여성스럽고 그런 의상이 아니라 가지고 남자분들한테 선택을 받기가 영수 말고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수씨가 워낙 영자씨를 너무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가지고 상철씨가 영숙이랑 순자가 있는데 굳이 영자를 고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자는 확실히 아닐 것 같아요. 상철씨가 좋아하는 여자 출연자분들 지금 좋아하는 그 마음속 원픽이 순자랑 영숙, 영자 이 3명이 3픽인데 그 중에서 순자 40%, 영숙 40%, 영자 20%거든요. 그래서 영자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까. 영숙이랑 순자 중에 결국에는 상철씨는 선택을 포기하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밖에서 딴 여자 만날 것 같아. 순자 첫인상 투표 진짜 아이러니한데 왜 몰표였을까요? 순자가 이제 전체적인 신체까지 다 나올 때는 키도 크시고 늘씬하시고 밸런스가 좋으세요. 옷을 잘 입으시더라고, 밝게. 그래서 저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키 크고 늘씬하셔가지고. 매력 있으세요, 순자님이. 남사친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신 거지. 순자님이 외모도 매력 있으시지 뭐. 다른 여출들은 다 꽁꽁 싸매고 좀 영자씨는 완전 특이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입으셨는데 순자님은 무난하게 잘 입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자분들 3명이 상철씨를 좋아하는데 누구랑 상철씨가 커플이 되면 좋을지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씨랑 되면 낫겠다. 3명 중에 영숙이가 낫다고 얘기하시네요. 나솔 밖에서 만나자가 제일 많긴 한데 저도 근데 밖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상철씨가 순자님하고 1대1 데이트할 때 대화가 잘 통하고 그래가지고 순자씨가 이제 원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상철씨하고 순자님은 확실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은 상철씨도 인기가 제일 많은 남출이고 순자씨도 인기가 제일 많은 여출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많이 여출들하고 남출들한테 불러다녀가지고 약간씩 이제 금이 가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상철씨하고 순자님은 서로 둘 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순자님이 남사친 발언 안 했으면은 2-3명 나갔으려나요? 여러분 그러네. 순자님 자기소개 때 남사친 많다는 얘기 했기 때문에 남사친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거가 순자님이 오늘 상철씨만 나온 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라 생각해요. 그리고 순자님이 데이트나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나면 된다고 하잖아요. 남사친 많으신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 별로로 보이더라. 그리고 남사친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막상 내 남친하고의 데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나면 된다고 하는 게 별로였어. 주말 중에 하루만 남자친구 만난다고 하는데 다 안 좋게 보이더라고. 여러분 제가 남사친이 있는 분들을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이성친구 있는 분들을 상당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8년 전부터 쭉 이렇게 한결같이 어떠한 변화도 없이 이성친구 있는 분들을 상당히 저는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오늘 순자님하고 영철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었잖아요. 1대1 대화. 영철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순자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딱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순자님은 전형적으로 남사친이 많은 여자분들 그런 느낌이었고 영철님도 여사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두 분 대화하는 거 듣다 보니까. 영철님이 실제로 여사친이 많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사친 많은 남자들이 영철님 같은 스타일들이 많아요. 순자님은 지금 상철님한테 원픽이다 보니까 상철님하고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영철씨하고 1대1 대화할 때 나름대로 이제 선을 그었거든요. 영철씨가 우리가 좀 가까이 있었다고 붙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순자씨가 가까이는 있었어도 좋은 호감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어요. 순자씨가 호감 있는 순위에 영철씨가 있었는데 영철씨가 현숙이랑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웠다고 순자씨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철씨가 나는 너가 후보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순자씨가 그러면은 지운 거 다시 적겠다고 하더라고. 이게 너무 그렇다는 거야.
지웠는데 영철씨가 나는 너한테 호감이 있는데 너가 지웠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다시 적으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다시 영철씨를 후보에 넣는 것 자체가 별로였어. 여지를 계속 주는 거지. 여지를. 그런 모습들이 보기 안 좋은 거죠. 상철씨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남철들한테도 이제 어장관리 하려는 식으로 보험을 들어오려고 하는 게 좀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순자님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상철씨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무려 4명이나 되거든요. 현숙, 영자, 영숙, 순자. 지금 상철씨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4명이나 되는데 순자씨가 계속 손을 밑으로 난 맨 밑에 내릴 거라고 손도 막 숨기고. 이건 반칙이지. 여자분들이 속으로 얘 이거 뭐야? 뭐 이런 짓을 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밑으로 안 내리고 싶겠어? 근데 순자님은 계속 매번 선택할 때마다 상철씨가 올라올 때까지 매번 그랬더라고. 매번 계속 밑으로 똥매이 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순자님이 남사친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남사친 많은 분들은 여자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사친들은 자기 여사친들한테 혹시 모르는 관계다 보니까 심한 쓴소리를 못해. 우쭈쭈 해준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런 뭔가 이렇게 눈치 없고 본인만 생각해가지고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남사친들이 많으니까. 상철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씩 상철씨가 좀 쎄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순자하고 상철씨하고 데이트할 때 상철씨가 처음에 순자씨한테 호감을 느껴가지고 대화할 때랑 다르게 상당히 상철씨가 좀 많이 식었더라고. 패널분들은 상철씨가 순자씨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부끄럽고 좋아가지고 말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상철씨가 점점 이제 마음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상철씨한테 직진하는 여자분들이 영자씨도 있고 영순이도 있잖아요. 영자씨는 잘 모르겠는데 영순이 너무 괜찮잖아. 그래서 저는 상철씨가 이제 순자님에 대해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줬고 다른 여출들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히 영자님이 되게 적극적이었잖아요. 순자님이 지금 상철씨도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남자들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상철씨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순자 얘가 역시 남사친 있는 애들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순자에 대한 마음이 접힌 것 같아요. 딱히 궁금한 것도 없고 더 알아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자님도 오묘하게 뭔가 말투가 남사친이 많으셔서 그런지 다정하지가 않아요. 툭툭 내뱉는 말투예요. 영숙님하고 영자님은 여자 하잖아요. 근데 순자님은 말투나 이런 말톤 자체가 현숙님만큼은 아니지만은 다정하지가 못하지. 그리고 오늘 순자님이 상철씨랑 커플이 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서 순자님 막 괜히 미안해 하면서 그랬잖아요. 난 그 미안해 하는 척 하는 것도 그랬어. 지가 그렇게 해놓고 뭘 미안해 해. 영숙님한테 미안해가지고 뭐야 약 올려? 영숙님도 들을 거리에서 영숙님 바로 앞에서 이제 짐 정리하고 있는데 영숙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얄미워. 그래서 그런 것도 별로였어요. 약간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본인이 미안할 짓을 했다는 걸 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계속 손을 내렸잖아. 맨 밑으로 손을 빼기도 하고 본인이 한 짓이 상철씨를 좋아하는 여자분들 특히 영숙님한테 미안할 짓을 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여자분들 사이에서 광수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요. 편집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자분들끼리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론이 광수하고만 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영숙씨가 다른 남추라고 됐으면은 순자씨가 미안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광수하고 되니까 그래서 순자가 막 미안했던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억까가 아닌 게 영숙님이 여자분들 사이에서 고차원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영숙씨가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있고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간에 광수님하고는 뭔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광수님하고 데이트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순자씨가 계속 손을 밑으로 뺀 바람에 영숙이랑 광수랑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순자가 미안한 거야. 내가 손으로 밑으로 안 뺐으면은 영숙이랑 광수랑 안 됐을 텐데 영숙이랑 광수랑 돼가지고 미안하네 이런 느낌. 그래서 순자가 미안해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순자님이 오늘 얄미웠어요. 왜 정정당당하게 안 했어. 영숙님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가지고 저는 영숙님이 좋아하는 남출분하고 데이트하게 되면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잘 이어질 것 같은데 영숙님이 지금 막 이래저래 재수가 없어가지고 꼬이는 게 안타까워. 순자님이 얌체같이 그렇게 얌생이처럼 그러셔가지고 아주 좀 페어플레이가 아니었다. 인자강님께서 상철도 싫어졌어요. 답답해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 빌런 묻는다고 하죠. 빌런하고 뭔가 커플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이미지가 좋은 분도 이미지가 약간 좀 깎여. 상철씨가 이미지가 정말 좋았는데 오늘 여자 출연자분들한테 4명한테 나는 이제 순자님 원픽이라고 확신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철님도 막 별로로 보이는 거야. 끼리끼리다. 둘 다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철님이 너무 참 순수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낭만이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순자를 좋아하니까 좀 그게 아쉬운 거지. 여러분들 마음이 저의 마음이랑 똑같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상철이 네가 누구랑 커플돼도 상관이 없는데 순자만 아니면 된다. 순자가 이미 저번 주에 얄미운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다른 남출하고 손 잡는 거 안 되고 상철이가 손 잡게끔 일부러 계속 손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얌체짓을 했잖아. 반칙을 쓴 거잖아요. 그때부터 되게 얄미운 부분들이 있었죠. 저도 이제 저번 주에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순자님이 여자친구들이 많이 없을만 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순자님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동성친구 좀 없을만 하지 않나. 오늘 상철님을 선택한 여자분들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현숙, 영자, 영숙, 순자 4대1 데이트할 때도 순자님이 좀 진짜 좀 얄미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순자님이 좀 뭐랄까 너무 주변에 진짜 남사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남사친 많은 분들 특징이 오늘도 정말 많이 나와요. 보면은 영숙님이 오늘 상철님한테 4대1 데이트할 때 되게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했잖아요. 상철씨가 순자가 지금 원픽이고 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숙님이 나는 뭐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굴 빨개진다고 어필하고, 그리고 또 질문도 되게 예리했어요. 지금 이제 3일차 4일차인데 마음을 앞으로 열어둘 의향이 있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조금 영수님이 그게 좀 있지 않았을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순자님은 좀 아니었던 거야. 정말 내가 패배를 인정할 정도의 그럴 만한 여자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 정말 응원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상철이를 순자한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상철이가 아깝다, 순자보다는 내가 낫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4명 있는 데서도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순자님이 여자분들이 봐도 괜찮고 그렇다면은 그래 진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부족하지 하고 인정했을 것 같은데, 영수님이 봤을 때는 순자 쟤는 얌생이에다가 남사친도 많고 뭔가 좀 약간 얄밉고 내가 쟤보단 낫다는 생각하니까 오늘 그렇게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숙이만 그런 게 아니라 영자도 순자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상철한테 계속 직진하는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상철이가 영수님이 3일차 4일차인데 마음을 열어둘 의향이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상철씨가 일단은 지금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내가 이제 순자에 대한 마음이 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분들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영수님이 계속 이렇게 상철한테 어필했어요. 그리고 상철님이 다 같이 있을 때랑 그리고 순자님이랑 1대1이랑 있을 때랑 다른 것 때문에 순자가 좋다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수님이 나도 다른데 라고 또 얘기하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순자님의 표정을 계속 봤는데 순자님이 처음에는 여유있게 상철이는 나 좋아하지롱 야구르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 영숙씨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철씨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순자님이 약간 표정 관리가 슬슬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수님이 했던 질문 중에 가장 예리했다고 생각드는 게 최전 선택이 1일이 되는 거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이 순자 상철 너네 둘은 최전 선택을 하게 되면은 1일이 되는 거냐, 저는 이게 되게 예리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의도가 뭐였냐면은 상철이한테 질문한 거지만 약간 순자한테 돌려서 약간 순자님 마음을 떠보는, 빈틈을 노리는. 순자 너 상철이 말고도 다른 남자 알아볼 거잖아. 상철이는 계속 순자 원픽이라고 하고 순자한테만 계속 집중한다고 하는데 순자 너는 아니잖아. 이거를 약간 변화구로 공격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순자님도 대충은 파악을 했는지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약간 영숙님하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자님이 계속 영숙님 어떻게 해서든지 긁고 싶어가지고 약간 감정적으로 드러냈던 것 같아요. 기차표 안 끊었다고도 계속 도발하고, 저는 나름대로 영숙님이 의도한 대로 순자님이 약간 긁혀서 약간의 감정을 드러낸 게 영숙님이 바라던 대로 된 게 아닌가, 바라던 대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상철씨면은 영숙님이 최종 선택 1일 되는 거냐 질문에 순자씨가 알아서 하겠다고 판단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상철님이었으면 그때 약간 좀 조짐을 느꼈을 것 같아. 이 친구는 일단은 나도 이 친구의 많은 남사친들 중에 한 명으로 일단 해놓고 그냥 간제비처럼 이렇게 썸 타는 관계로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그런 쎄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상철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직진하면서 표현했으면은 순자님도 기브 앤 테이크처럼 뭔가 와주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1일이죠 이렇게 당연히 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순자는 엄청나게 주저하면서 그거를 이제 대답을 회피했단 말이죠. 제가 상철님이었으면 그때부터 약간 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은. 저는 일단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순자님이 막 영철님이 다가오고 그랬을 때 마다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뭔가 다른 남출들이 이렇게 말 걸거나 대화하거나 혹은 앞으로 또 랜덤 데이트하거나 그렇게 상철님하고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했을 때 상철님이 감정 상할 만한 허튼 짓거리를 해가지고 손절당하는 거를 약간 좀 기대해 봅니다.
순자가 다른 남자 선택한다고요? 제 생각에는 순자가 다른 남자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그거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철씨가 전반적으로 스펙도 좋고 여자분한테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제일 인기 많은 남자한테 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순자님이 진짜 상철님을 남자로서 좋아한다기보다도 순자님이 남사친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순자님은 그냥 인기 많은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에 그냥 즐기는 느낌? 그냥 거기에 일단은 만족하는 느낌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정말 상철씨가 좋아가지고 이 남자랑 내가 끝까지 결혼까지 해야지, 이것보다도 인기 많은 남자가 이번에 여출들이 다 상철만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네? 이거를 그냥 이제 즐기는 느낌?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사친 많은 분들은 믿거다. 상철님이 아직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셔가지고 여자분들을 아직 그만큼 많이 만나보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순자님한테 이렇게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조금 순자님 영철님하고 어울려. 전 순자님이랑 영철님이랑 어울려요.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 영수 순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수 뭔가 좀 보호해주고 싶어. 뭔가 아껴주고 싶은 동생 있잖아요. 챙겨주고 싶은 동생. 여러분들이 영수님 막 빌런이다 하시는데 나 영수님 귀여운데? 영수님 귀엽지 않아요? 영수 너무 귀여운데 왜 인기 없을까요? 노래 2시간이나 쳐불러가지고. 영수님이 인기 없는 거는 말이 많고 가벼워요. 가볍고 노래를 2시간이나 쳐불러. 말이 돼? 지금 다른 출연자들 다 이제 7시간적 선택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여자분들하고 대화가 그러는데 2시간을 노래를 부르는 게 어딨어. 이 기빨리지. 오죽하면 옥수님이 이제 귀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솔로에서 노래 많이 부르면은 잘 안 되더라. 노래 많이 부르는 것 자체가 약간 눈치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순자 광수 좋다고요? 아니에요. 전혀 뭔가 어울릴 만한 뭔가가 없어. 만약에 순자 광수잖아? 그러면은 의사 남사친으로만 두지 절대로 연애는 안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영철이가 딱이다. 영철이랑은 저는 좀 응원합니다. 순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상철님이 물론 순자님 뭐 반 농담도 있었겠지만은 자기가 이제 여자 한 분만 하고밖에 대화를 안 해봤다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싫었냐고 태클을 걸었거든요. 순자님이 그런 장난도 있겠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자주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 하나라도 뭔가 거슬린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거나 불편하면은 전부 다 티를 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상철님하고 순자님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1대1 데이트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상철님하고 순자님이 이제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이제 1대1 데이트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대화를 1대1로 하면은 박살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계가. 여러분 2분 나왔나? 여러분 순자 한 5분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머릿속에 순자밖에 기억이 안 남아. 와 진짜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순자님이 첫 방송 때까지만 하더라도 옷도 여성스럽게 입고 키도 크시고 느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으셨는데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여자 하셨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순자씨가 살짝 말이 거칠어요. 욕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욕하는 것 같은 드센 말투긴 해. 남사친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주변에 이제 남자들밖에 없다 보니까 여성스러운 게 좀 덜해지는 거야. 순자씨 같이 이런 분들은. 오늘 순자님이 말한 되게 좀 인상 깊으면서도 충격적이었던 내용들을 좀 얘기해보자면은 일단은 순자님이 지금 상철씨하고 처음부터 진지하게 좀 잘 되는 커플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오늘 슈퍼데이트권 그 미션 할 때 순자님이 영철씨한테 거의 안기다시피 해가지고 어깨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순자님은 이 남사친만의 여자분들 특징이야. 막상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는 쪼잔하지 않고 뭔가 찐따 같지 않고 쿨한 남자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해줄 거야. 이런 마인드. 이 남사친만은 여자분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상철씨가 딱 그 티가 났잖아요. 슈퍼데이트권 미션 할 때 영철 순자가 이제 같이 사진 찍은 거 보고 상철님이 상당히 불편한 티를 냈어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어깨 위에 올라갔다는 거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순자가 나랑 잘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같은 러브라인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상철이는 순자씨한테 의리를 지켰잖아요. 여자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아가지고 내 표나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자 앞에서 순자만 바라봤단 말이죠. 근데 순자는 영철이랑 이렇게 할 때 바로 이렇게 안기다시피 해가지고 어깨에 올라가지고 밀접해서 사진 찍었잖아. 이 남사친만의 여자분들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순자씨는 내 남자친구라면은 이 정도는 당연히 뭐 별 문제 없잖아, 뭐 이런 식인 거지.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남사친만의 여자들 특징. 그리고 순자씨의 말투도 좀 얘기해보자면은 상철씨가 영숙님이랑 영철씨가 손잡고 가는 걸 봤잖아요. 영숙이랑 영철이랑 손잡는다, 이걸 얘기하면은 순자씨가 진짜?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순자씨는 아이씨 거짓말하지마 뭐 이런 식이야 말투가. 약간 말투 자체가 순자님은 약간 껄렁껄렁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남사친만 여자분 특징. 그리고 순자씨가 오늘 정말 친한 직장 동료가 있는데 지금은 퇴사를 했어. 퇴사했는데 근데 남자야. 같이 단둘이 밥 먹는 사이다 이러면서 뭐 단둘이 밥 먹어야 되는데 괜찮냐 이런 질문을 상철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소개 때 이미 남사친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이상으로는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런 남사친은 여자랑 만나는 남자분들이 중심같이 괜찮아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단번에 야씨 꺼져 그냥 네 남사친이랑 쳐놀아 이렇게 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상철씨처럼 완전 수익가이네. 괜찮아 나 걱정만 안 시키면 돼. 너무 이게 문제야. 순자님이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이 다 그랬을 거 아니야. 괜찮게 뭐가 괜찮아. 그냥 바로 꺼지라고 해야지. 물론 상철님이 순자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면은 순자님하고 엮이지 않았다면 상철님 이미지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순자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완전 깎이는 것 같아요. 순자 때문에. 상철씨가 이성 친구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순자님 그것도 좋아하더라. 남사친만의 여자분들 특징 내로남불.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나는 남사친 이성적으로 관심 전혀 없어. 정말 친구야. 근데 너는 안 돼. 이게 남사친만의 여자들 특징입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순자님 남사친이 많은가 봐요. 직장 퇴사해가지고 저녁밥 같이 먹는. 점심도 아니야. 저녁이야. 와 진짜 점심에 커피 먹는 것도 개 짜증나는데 저녁을 처먹어? 근데 이 직장 그만둔 직장 동료 남사친 말고도 유부남 남사친 세상에 맙소사 내 남사친의 와이프가 나를 만나는 걸 싫어한대. 당연히 싫어하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남편 여사친이나 자려고 해요. 우리 남편 여기 용돈 10만원 줄 테니까 여사친이랑 술도 많이 처먹고 아주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세요. 이러겠어요? 그 와이프가 정신 차려라. 네 결혼했는데 그러고 싶냐? 여사친 처만나고 싶냐? 그렇게 하지. 결혼했는데 이 순자 같은 여사친 만나는 그 남자도 참 알만하다. 오늘 송혜나 씨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싫어하면은 만나지 않는 게 배려다.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순자님은 나는 정말 내 남사친하고 유부남이어도 아무런 그런 이성적 호감이나 그런 거 없는데 왜 그런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고. 이 남사친만의 여자분들의 특징입니다. 공감을 잘 못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엿같아하고 혐오하고 정말 개 극혐하고 싫어하는 거를 남사친만은 여자분들은 공감을 잘 못합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본인밖에 몰라. 근데 반대로 내 남편 혹은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쳐논다? 그거는 거품 분다. 남사친만은 여자들 특징입니다. 상철이가 나를 걱정하게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자씨가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재밌게 놀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유부남 남사친하고도 놀고 직장 그만둔 남사친하고도 놀고 중학교 동창 남사친하고도 놀고 고등학교 동창 남사친하고도 놀고. 바쁘시겠어 순자님. 몸이 하나라고 부족하겠어. 물론 순자님처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하고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어때? 내가 이 사람 믿고 이 사람도 나한테 허튼 짓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남사친도 허튼 짓 안 한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되지. 근데 이 세상 일이 믿음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남녀 사이에 여러분 친구 그런 개 같은 소리는 그럴 땐 어딨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아니 나는 지금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혼자 있는데 내 여자친구 순자는 남사친들하고 술 처먹고 있다고 생각해봐봐. 그냥 뭐 남사친 문제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역으로 여자분들 아니 남사친이 뭐 어때요 하는 이상한 여자분들 사고방식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역으로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여사친이랑 저녁에 술 처먹으라고 늦게 와. 나는 집에서 혼자서 남편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쿨하게 나는 쿨하니까 그럴 수 있지. 요즘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이성 친구 오케이 할 수 있다? 진짜 유부남 남사친은 선 넘었어. 이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게 근데 남녀 관계잖아요. 이성적 호감이 없어도 남자는 다르게 생각해. 순자님이 눈, 코, 입이 눈이 막 귀에 달려있고 입이 막 눈에 달려있고 이상하게 생겼다면은 걱정 안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순자님이 그렇게 막 못생기지도 않았잖아요. 나름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 있는 타입이기도 하잖아. 늘씬하시고. 근데 이거를 내가 이성적 호감이 없다 해가지고 남자가 아무런 감정 없겠어요? 술 마시다 보면 이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남녀 관계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좀만 검색해봐. 보면은 최근에도 남자가 여사친 임신시켰다 뭐 이런 것도 있어. 봐봐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도 여사친 2명을 임신시킨 남자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 모른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이성 친구 있는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은 기가 막히게 이성 친구 없는 남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본인 같은 사람 안 만나. 동족 혐오인가? 희한하게 순자씨 같이 이런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상처씨처럼 이런
그런 남자를 고르더라고. 순자님처럼 이렇게 남사친만한 여자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자분들 사이에서의 그런 사회성 있잖아. 그 사회성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 저번에 게임할 때도 손을 본인만 이기적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른 여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만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밑으로 내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번에 나는 솔로 25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순자님이 여자분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이성 친구 많은 여자분들의 특징이죠. 남자분들하고만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하고는 잘 못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남사친만한 여자분들의 특징은 나는 여자들은 왠지 쪼잔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들하고 이렇게 더 잘 통해. 그래서 나는 남사친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논리죠. 남사친들은 이해심이 받아주는 거, 뭔가 선을 넘었을 때 받아주는 게 남사친들은 무한해요. 근데 여자들은 아니다 싶으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손절하거나 이렇게 딱 티를 내잖아. 그런 거를 적응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순자님처럼 남사친을 주변에 많이 둡니다. 근데 또 보면은 엄청 이쁜 사람들은 또 남사친들 많이 안 둬. 애매하신 분들이 또 남사친들이 많더라고. 참 이런 게 참 보면은 거의 공식이야, 공식. 제가 이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이나 이성 친구 많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뭐 한 6년, 7년 넘게 얘기를 해왔는데 벗어나질 않아요. 6년, 7년 전에도 똑같았거든. 이성 친구 많은 여자들, 남자들 특징들이. 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인데 3년 만난 여자친구가 골프 모임 동생한테 DM이 자주 오고 답을 주고 하던데 하지 말라기도 하는 거 웃으십니까요? 3년 만난 여자친구가 병신 같은 심리죠. 빨리 손절하세요. 괜히 코 껴가지고 결혼하지 마시고 괜히 인생 난이도 높이시지 말고 손절하세요, 빨리. 그런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저는 순자님 그 남사친 직장 그만두고 나서 계속 만나는 이 사람도 정말 이거 이상한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남자끼리도 직장 다닐 때나 친하지 직장 그만두면은 연락하는 사람들 없어. 직장을 그만뒀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저녁에 밥 먹고 그런다고? 점심에 커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남사친들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막상 내 남자친구하고는 시간을 못 낸다?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 기괴한 관계라는 거죠. 이해를 하고 말고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리고 남사친만 여자분들의 또 특징은, 아니 내가 내 남사친 내 남자친구한테 보여준다, 나 당당하기 때문에 보여준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마치 착각하는 거죠. 내 남사친을 내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면은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막상 남자들은 진짜 그 남사친을 상상만 하다가 직접 보면 개엿 같아요. 괜찮지가 않다니까? 괜찮지가 않아.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야. 순자님 나이가 30 몇 살이죠? 35? 아니 35이 지금 남사친하고 이런다고? 20대면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칠 수도 있어. 20대면은 35이면 그렇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한테 올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결혼까지 가고 가정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35인데 이러면은 이상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결혼 일찍 한 사람들은 이제 막 6살 7살 그럴 텐데, 결혼 일찍 한 친구들은, 순자님은 35인데 남사친하고 저녁 먹느라고 내 남자친구하고는 시간을 잘 못 보내고 유부남 남사친 만나느라고 안 좋은 여자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뭐 저번에 보니까 뭐 순자가 공대 출신이라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35인데 무슨 공대, 언제까지 공대 출신으로 해가지고 남사친 많을 거야. 모든 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상대방이 불편해 할 만한 거. 이점 막혔을 때 나도 이러면 역 같겠다, 이러면 내가 쌍욕 나오겠다,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정말 모든 관계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순자님은 너 분명히 괜찮다 했다, 나 잘 놀다 올게, 이러는 거잖아. 막상 본인이 입장 바뀌면은 아주 그냥 극혐해하고 싫어할 거면서, 상철씨 은근히 이렇게 간보면서 또 한 가지,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 특징, 기가 막히게 그 자기 남사친 많은 거를 이해해줄 만한 남자를 잘 골라가지고 만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나다가 상철씨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순자씨랑 뭐 최종 커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100% 순자 남사친 때문에 많이 싸우거나 해가지고 형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 특징이 이렇게 자기 남사친을 이해해줄 것 같은 약간 좀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골라가지고 만나.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남사친 많은 여자들이 이런 남자 딱 골라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다 어떻게 보면 계몽이 됐죠. 남사친 많은 여자는 걸러야 된다, 이런 게 계몽이 돼가지고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집니다. 그래서 상철님이 순자님 만나다가 분명히 깨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봐요. 분명히 깨지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렇게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은 뭐다? 걸러라. 병신같이 괜찮아 뭐 나만 걱정시키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걸러라. 괜히 인생 난이도 높이지 말아라.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여사친 많은 병신들 걸러. 뭐
뭘 만나. 뭐 그게 뭐 사랑의 힘으로 극복될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애들인데. 결혼하면 괜찮아지겠지. 결혼하면 더해. 연애할 때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뭐 달라지겠어? 이성 친구 많은 남자, 이성 친구 많은 여자랑 결혼한 분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때리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을 하겠어. 여러분, 남사친 여사친 같은 경우는 내가 당당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남사친하고 술 처마시다가 연락이 잘 안 됐어. 근데 정말 남사친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 남편 혹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막 화내면서 아니 왜 남사친하고 내가 만나는 까지는 상관없는데 너 연락 꼭 돼야 된다고 했잖아. 왜 연락 안 됐어? 라고 막 화를 내. 그러면은 이제 남사친의 여자분들 특징은 그냥 술 먹고 들어간 거야. 술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연락하는 거 깜빡하고 들어갔어. 아니 내가 누구 만난지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화내냐고 쪼잔하게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오해를 할 만한 짓거리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설령 내 여자친구가 남사친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술 처마시다가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그러면은 상상하게 되잖아. 걱정하게 되고 그럴 만한 짓거리조차 아예 약간의 오해조차 안 만들 만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안 만들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이거는 남사친 많은 여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사친 많은 병신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남녀 둘 다 이성 친구 많다면은 그냥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상상하고 오해할 만한 짓거리를 아예 안 해야 된다고.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글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좋아요 많이 받은 게시글이에요. 남사친 많은 여자 특 이렇게 해가지고 30개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공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글 어떻게 적은 거냐고요? 타크님이 직접 생각 적은 거가요? 아니면 다른 데 아무 말인가요? 네, 여러분 이거 다른 데서 긁어온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른 데서 이거 보신 거 없을걸요? 30개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아무튼 하나하나 한번 봐볼까요? 남사친 많은 여자 특징 1번 여자들과 잘 못 어울린다. 2번 지가 성격이 털털하고 좋은 줄 안다. 이거 진짜 그래요. 본인이 성격이 좋은 줄 알아. 남자들이 다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죠. 남사친 많은 여자들이. 3번은 대접만 받다 보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대우할 줄 모른다. 그리고 4번은 이기적이고 본인이 괜찮으면 상대방도 괜찮은 줄 안다. 5번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돼가 많다. 내로남불. 이게 진짜 남사친 많은 여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예외가 없어. 나는 정말 친구고 이성적인 호감이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너의 여사친은 안 된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지. 그리고 6번 상대가 불편해하면은 상대를 속 좁고 쪼잔한 놈이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공식이야. 남사친 많은 여자 만나보신 분들은 정말 감동했을걸?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리고 7번 인간관계 우선순위에 대해서 뭘 위에 둬야 되는지 잘 모르는 모자란 사람인 경우가 많다. 8번 말투가 껄렁하고 높은 확률로 담배나 전자담배를 핀다. 이거 정말 그래요. 그냥 남사친이 없는 여자분들보다도 남사친이 있는 분들이 남사친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는 경우가 정말 확률이 높아. 물론 담배 피고 이런 게 나쁘다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담배 안 피는 게 더 좋긴 하잖아.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배우자를 이제 선택할 때 담배를 피는 여자 담배를 안 피는 여자 이렇게 똑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이렇게 있다면은 담배 안 피는 여자분들 선호하죠. 근데 남사친 많은 여자들 전자담배나 담배를 꼭 펴. 대부분 펴. 그리고 9번 남자친구가 남사친들을 불편하면은 너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면서 역으로 화를 내면서 억지를 부린다. 근데 저는 어제 처음 보는 케이스였고 처음 보는 데이터였어요. 25기 순자가 자기 남사친들을 싫어하는 그런 자기 남자친구한테 너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왜 그걸 불편하냐면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25기 순자는 남사친 와이프한테 그러고 있더라고. 유부남 남사친한테 유부남 남사친의 그 와이프보다도 더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왜 유부남 남사친의 와이프는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정말로 역시 내가 아직도 공부할 게 많다. 나 정도면 그래도 남사친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꽤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5기 순자는 새로운 데이터를 또 줘가지고 아주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쿨하고 특별하다고 착각한다. 이것도 그래요. 보통은 남사친 많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한테 어떤 지적이 들어오면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가 꼰대고 네가 고루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네가 그런 편견이 있어서 그렇지 혹은 이성친구가 없으니까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쿨하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괜히 네 생각이 이상한 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사친 많은 여자들 특징입니다. 11번 본인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 똑같은 여사친 많은 남자는 안 만나고 호구 같고 착한 남자들만 골라 만나다. 이것도 그래요. 본인들처럼 똑같이 끼리끼리 안 만나. 남사친 많고 여사친 많은 그런 사람들은 지들끼리 만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만납니다. 정반대를 만나죠.
정반대. 그런 게 있는 거야. 내 남사친의 여자친구가 피말려하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를 아는데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상 연애를 할 때는 여사친 없는 애들 만난다니까. 남사친 하는 여자들이 이래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12번 중학교 남사친, 고등학교 때 남사친, 대학교 남사친, 직장 선후배 남사친, 모임 남사친, 동호회 남사친, 모르는 남자 DM 받고 하는 남사친, 온갖 남사친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정신 나간 소통하기 때문에 보통의 여자들보다 더 오래 폰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주 확실한 얘기인데, 안 그래도 여자분들은 보통 인스타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도 핸드폰을 더 손에 많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사친들이 주변에 드글드글한 그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의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핸드폰을 계속 손에 쥐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DM 오지, 카톡 오지, 전화 오지 하니까 그거에 답장해주고 관리하고 하느라고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이는 거 하루 종일. 그래서 보통의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핸드폰 중독이 많습니다. 그리고 13번 지 남친하고의 문제가 생기면은 남사친들에게 고민 상담을 쳐받는다. 이것도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남사친들이 오은영이에요. 무슨 상담을 쳐해주고 있어. 지들이 오라고. 그냥 남자친구 욕하는 거 들어주는 거죠. 보통은 남사친들한테 고민 상담을 쳐하다가 눈 맞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싸우고 나서 남자친구 때문에 뭐 속상하네 뭐네 하면서 나 지금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한데 나 술 사줘 해가지고 또 술을 또 사줘요. 술 사주면서 이렇게 뭐 이래저래 말 들어주고 징징대는 거 들어주다가 눈 맞는 경우가 심시치 않게 많지. 그 다음에 14번 별로 예쁘지도 않고 애매하게 생겼다. 이거 역시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쁜 애들은 행실 똑바로 해. 근데 뭔가 애매하게 생긴 친구들이 그렇게 남사친들을 주변에 많이 둔단 말이지. 여사친 있는 남자도 같아요. 제가 여기 쓴 건 있잖아요. 꼭 남사친 하는 여자들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별 바뀌어가지고 여사친 하는 남자도 똑같아요. 여기 30개는 여자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사친 하는 남자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15번 만나는 남사친들 또한 예외 없이 정상이 아니다. 맞아. 이것도 여사친 걔가 코인 놀이방 가자, 술 먹자, 나 힘들다, 고민 있다, 그런 거를 만나가지고 쳐 들어주고 있고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로. 결혼 정년기라면은 여사친을 두라고 해도 안 두죠. 왜 아까운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거기다 써.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어줍지 않은 여자들한테 에너지 안 쓴다고. 돈도 안 써. 그래서 여사친 있는 남자들 걸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16번 남자친구가 스트레스 받아하고 피말려 하는 거를 나를 너무 편하게 상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긴장을 주라는 거라면서 일부러 즐긴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내 남자친구가 내 남사친들을 불편해한다는 거를 여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남사친만의 여자들이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은 허튼 짓 하고 딴 짓 하고 긴장 풀어져가지고 나한테 실수하고 그럴까봐 일부러 내 남자친구 긴장시키는 용도로 자기 남사친들을 활용하는 거죠. 내가 갑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안하게 만들면서 휘두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17번 남사친을 이해해주는 게 쿨하고 마음 넓은 좋은 남자로 생각한다. 이거 정말 그래요. 쿨하고 마음 넓은 좋은 남자는 내 남사친들이 이해해준다고 생각해. 근데 보통 남사친들이 이해해주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많이 안 만나본 병신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것도 다 통달해가지고 오히려 얘를 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통해서 뒤통수 쳐가지고 돈을 이렇게 뜯어낸다거나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남자인 경우가 이런 남사친 있는 거를 이해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18번 결혼하면은 남사친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심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은 더 만나. 연애할 때는 내 여자친구가 얼마나 남사친들을 자주 만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은 보이는 거지. 같이 살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나고, 부부싸움 하면은 남사친 또 더 만나고 더 많이 확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9번 남자친구 혹은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을 때 남사친과의 임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역시도 바람이 나요. 이거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돌싱글즈나 나눠솔로 이런 거 보면은 남사친들하고 바람 나가지고 이혼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았어. 바람을 피는 게 생판 모르는 남이랑 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알고 지냈던 남사친들하고 바람 핀다니까. 얼마나 개 같은 경우입니까. 그리고 20번 정기적으로 쿨타임이 돌 때마다 연락이 두절된다. 이거 역시도 연락이 두절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싸우고 난리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또 두절돼. 그리고 21번 여자들은 그냥 남사친 많은 여자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데 괜히 여자들이 본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있어요. 괜히 피해의식 있는 여자들, 지가 성격이 예민하고 여성스럽지 못하고 여자들하고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를 내가 인기고 매력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괜히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고 착각한다니까. 실상은 관심도 없는 건데. 그리고 22번 남사친들이 본인에게 성적 호감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확실하죠. 남사친을 두거나 여사친을 두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대놓고 티는 안 내지만은 오묘한 성적 호감이 있기 때문에 두는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3번 지 남사친을 남친에게 보여주면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더 족 같은데 안심한 줄 안다. 이것도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을 겪어본 남자들은 정말
격하게 공감할걸? 남사친 여자들은 지능이 낮고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해가지고 내 남사친을 자기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면은 자기 남자친구가 안심하는 줄 알아. 근데 내 남자친구는 그 남사친들을 보는 순간부터 더 개같아지죠. 더 열받지. 자기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괜히 봐가지고 더 실망하게 되고. 24번 이혼할 확률이 이성 친구가 없는 보통의 여자들보다 10배 이상 높다. 10배도 솔직히 적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뭐 한 100배 쳐야 돼. 100배. 25번 감정 기복이 심하다. 여자분들끼리 잘 지내는 여자분들보다 남사친 많은 여자들이 훨씬 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참질 못해요. 26번 지능이 낮다. 대화하다 보면 한심한 애들이 많아요. 27번 결혼식에 남사친들을 부를지 말지 고민하다. 이것도 이게 왠 줄 아세요? 내가 여잔데 남자애들만 봤어. 드글드글해. 그리고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은 남사친들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많아요. 옛날에 일진역사 같은 그런 저지스러운 새끼들 있잖아요. 그런 새끼들이 온다고. 근데 결혼식에 그렇게 오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실 분들이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저렇게 주변에 남사친들 많이 두고 해가지고 성격도 털털하고 성격이 되게 좋겠구나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아유 전혀 어떻게 옛날에 살았길래 하객들이 어떻게 전부 친구들이 다 남자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결혼식 앞두고 남사친 많은 여자분들은 고민 많이 해요. 남사친들을 부를지 말지. 28번 자식이 태어나도 가정에 집중을 못하다. 그렇죠. 자식이 태어나도 지 남사친들 신경 쓰고 만나야 되고 여전히 그래야 되다 보니까 그 남사친들 신경 쓰느라고 가정적이지가 못해요. 그리고 29번 남사친과의 애매하고 미묘한 성적 긴장감을 즐긴다. 순간순간 이뻐 보이고 순간순간 잘생겨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 순간순간 자기 남사친들한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들어본 적 있잖아. 야 너 오늘따라 예쁘다. 야 너 오늘따라 섹시하다. 야 너 오늘따라 뭐 잘생겼네. 이런 거. 그 남사친 많은 여자애들이 혹은 여사친 많은 남자애들이 지 남사친 오랜만에 보거나 만날 때 그런 얘기들을 농담 반 진담 반 섞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술자리에서. 그런 걸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번 이 글을 읽고 불쾌하면서 네가 남사친 많은 여자한테 대여서 그렇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정리승리한다. 네 이렇게 30번까지 쓰다 보니까 10개만 쓰려고 했는데 20개까지도 쓰게 되더라고. 20개 써도 계속 쓸 게 많아. 쓰다 보니까 30개까지 나왔어요. 아니 뭐 그냥 재미로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그냥 여사친 있고 남사친 있고 그러면 걸으면 돼요. 한 명만 있어도 걸으면 돼요.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순자님하고 상철님 예상대로 펑커가 아니고 헤어졌다고 해요. 근데 상철님이 이번 허세 특집인데 내가 무슨 허세가 있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관용의 허세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관용의 허세가 관용이 뭐겠어요? 이해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해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해를 하는 척 해가지고 허세를 부렸다. 이 관용의 허세가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상철님도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티를 내고 싶었나 봐. 순자님과 상철님이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철님도 그냥 단순하게 뭐 지금 형커가 아닙니다. 우리가 헤어졌어요. 이렇게 말 끝나기에는 뭔가 아쉬웠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시는 게 관용의 허세라는 말이 조금 뼈 있는 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하는 나는 그런 사람인데 막상 순자님하고 만날 때 이해하는 척을 했다. 내가 안 그런 사람인데 그런 척을 했다. 그런 허세를 부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용의 허세는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상대로 헤어졌다. 근데 이제 순자님 방송 분량이 이렇게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이슈가 된 출연자는 또 처음이기도 하죠. 그놈의 남사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순자님이 뭐 지나치게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이 결혼한 유부남과의 남사친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개인적 감정으로 미워가지고 순자님을 억지로 막 그렇게 까내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야. 인식이. 직장 그만둔 남사친하고의 단둘이 식사나 그리고 유부남 남사친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방송에 안 나온 내용을 갖고 말한 게 아니라 순자님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좀 그렇죠. 모르겠어요. 순자님이 좀 촌장 라이브에서 얘기하신 게 잘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끝났으니까 저도 뭐 지나치게 더 이상 뭐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촌장 라이브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도 순자님 얘기에 남사친 안 만난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지 않았을까. 이제 순자님은 또 이제 자기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 해서 끊을 수는 없었겠지. 그래서 뭐 하시던 대로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리뷰할 때도 여러분들 제 라이브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순자님이 초반에 남자분한테 내 편을 받을 때 순자님 너무 괜찮다고 막 저도 막 찬양했었거든요. 근데 순자님이 이제 자기소개 때 2주차 때부터 남사친하고 단둘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해가지고 내가 남사친 있다고 했을 때부터 급격하게 남자분들이 다 손절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결국에는 상철 씨하고도 순자님이 형커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편협하고 편견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남사친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결혼 정년기 여성의 유부 남사친이든 직장 그만둔 뭐 전 직장 남사친이든 어찌 됐든 간에 남사친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이거는 뭐 누가 실드를 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촌장 라이브 때문에 리뷰 못 하겠어. 촌장 라이브 불편해. 이거 촌장 라이브 왜 이렇게 다 울면서 엄마 얘기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여러분, 그리고 방송 외적인 부분 얘기 막 미경 씨가 했었잖아요. 방송 외적인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매 기수마다 방송 외적으로 이런저런 막 카더라 루머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나름대로 소신 있게 방송 외적인 부분은 절대 다루지 않고 방송 안에 있는 모습만 갖고 이분들이 말한 거, 이분들이 행동한 거, 그런 것들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외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좋은 얘기만 나온다는 거는 되게 착각이야. 오히려 방송 외적으로 이번에 25기도 말이 많았잖아요. 물론 제가 다루진 않지만은 방송 외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좋은 얘기보다는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에 더 관심이 많은데 미경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조금 공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매 기수마다 출연자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악플도 상처받고 관심도 많이 받고 하시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늘 이제 촌장 라이브에서 해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리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해명이 오히려 긁어부스러운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 기수마다. 그래서 오늘 촌장 라이브도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좀 저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동안 리버브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말 편집은 별로 없잖아. 보면은 일부러 제작진이 못된 모습만 내보낸다기보다도 이제 전체적인 그 미방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악말 편집은 별로 없어. 다 이제 출연자분들의 모습의 일부였던 거죠. 그래서 매 기수마다 시청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시청자들은 나는 솔로의 나노분들이 일부분이라는 걸 다 알죠. 근데 이제 컨텐츠로 소비를 하는 거지, 컨텐츠로. 근데 이분들이 일반인이고 출연자니까 무조건적으로 좋은 면만 봐야 된다? 이거 역시도 되게 건방진 생각 아닐까요? 이렇게 유명하고 큰 연애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대표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왔는데 우리들 다 일반인들이고 알고 보면 좋은 사람들이니까 나쁜 모습, 안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도 항상 이쁘게만 봐주고 욕하지 말고 악플 달지 마세요. 이거는 되게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순자님 같은 경우도 유부남 남사친 와이프가 싫어한다는 얘기를 순자님이 직접 얘기를 했고, 유부남 남사친의 와이프가 폭로를 한 것도 아니잖아. 방송에서 그 잠깐 2, 3분 동안 순자님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말로. 자기가 얘기한 거야. 내가 더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왜 내 유부 남사친의 와이프는 싫어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분노를 한 거죠. 특히 결혼하신 희혼자분들과 이제 이성 친구가 많은 남자분들하고 연애해보신 분들 분노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다 대고 그래도 순자님이 알고 보면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욕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 오늘 촌장 라이브가 이 초상집이고 노잼이고, 안 그래도 원래 노잼인데 더 이렇게 뭔가 답답했던 거는 미경 씨의 그런 약간 선민의식이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또 되게 노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상철님하고 순자님 형커가 아니다. 다 예상했잖아, 여러분. 충격적인 부분은 없었죠? 충격적인 반전 하나도 없었어. 다 예상대로 되었다. 심지어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들도 한 명도 없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도. 제 라이브에도 가끔 이성 치고 있는 분들이 반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결혼 정년기 내가 뭐 나이가 30 넘었으면은 남자든 여자든 이성 친구 만들지 마세요.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